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록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과제 했던 거 잊지 않고 챙겨 오셨죠? 이제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수정을 하면서 좀 고쳐가는 과정을 이따가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오늘 그때 궁금해 하셨던 샘플들을 저희가 앞에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PPT에도 샘플들이 있는데 그 샘플들을 좀 한번 보시고 기초 자료 조사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가 기록해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샘플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정을 해서 이제 질문지랑 그 다음에 면담할 때 참고사항이랑 이런 거를 점검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일단 이제 글로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자료 조사할 때 나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게 그 항목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러한 것들 위주로 조사를 해서 기록하시면 된다. 그러면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실습. 이제 이따가 써보실 거예요. 막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러고 과제사항 전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바우베기 마을 이야기를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비슷한 그 고인돌이 있는 마을을 이제 기관에서 조사한 거를 샘플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바우베기 뜻을 찾아봤더니 고인돌을 그렇게 부르는 말이라고 하고, 삼한마을 설화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삼한마을이 이제 바위가 다 3개가 있었고 뭐 그게 고인돌하고 관련이 있다, 선사시대 문화랑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옛날 지도를 통해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대동여 지도 같은 아주 오래된 옛날 지도를 보면서 우리 마을이 옛날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고 어디까지가 우리 마을이었고 요거를 이렇게 막 다 살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앞에 놓여 있는 컬러 프린트 된 거 보이시죠? 이제 그게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지금 마을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들이에요. 막 뭐 인구가 몇 명이다, 면적이 어디다, 정확한 주소가 어디다, 지도상의 위치가 어떻다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오늘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좀 완료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은 지금 순서가 마을 개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을의 역사와 변천, 그 다음에 마을의 뭐 자연 아니면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요런 순서대로 그때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제가 요거 샘플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행정적인 위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을의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마을의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을 지명의 유래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무겁게 접근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사진이 지금 들어있죠. 이따가 그 영상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그때 이제 카메라로 좀 그럴듯하게 예쁘게 찍는 방법들을 좀 잘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영상 자료를, 사진 자료를 꼭 넣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돌칼 같은 게 나왔대요. 고인돌 유적지에서. 이걸 사진을 직접 찍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의 역사 하면서 우리 마을이 요런 범위에 있었는데 어디서 고인돌이 나왔고 요러요러한 돌칼들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재 마을이 이게 줄어들었다가 넓어졌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 우리 마을이 여기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만 포함하게 됐어. 이런 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것도 이제 우리 마을의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명의 유래 같은 것도 보면요. 지금 이분은 사진을, 마을이 잘 보이는 사진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 동네마다. 동네마다 이름을 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붙인 다음에 우리 마을이 이러한 지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지명들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걸 인터뷰에서 기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이런 곳 있으시죠? 뭐 성황당 터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묘지가 있다거나 비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으시면서 거기에 얽힌 옛날 이야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거, 혹은 안 좋은 이야기여도 써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가 분량도 어느 정도 적절히 확보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이 마을이 이렇구나.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질문지 작성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질문이 약간 한 질문이 잘 짜여진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질문에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거를 대답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질문지를 작성할 때, 수정할 때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라 하고 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인적사항, 예를 들면은 뭐 남편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조금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쉬운 말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가지고 질문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어체 문장으로 작성한다라고 했는데요. 뭐뭐 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뭐예요? 어째요? 저째요? 이렇게 좀 편안한 말투로 질문지 자체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한다. 질문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질문을 쪼개시면 돼요. 질문을 쪼개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A를 답하다가 B를 답하다가 C를 답하면 이야기가 막 짬뽕이 돼요. 그럼 그거를 녹취를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마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마을에 살고 계시니까 입장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입장을 너무 드러나게끔 질문을 하시면 이제 솔직한 답변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대답을 유도할 만한 표현을 가급적 질문할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나는 질문하는 기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아, 이거 뭐예요? 아,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나는 그거 별론데, 나는 좋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질문자가 질문이 좀 길어지면 이제 좀 아유 나 피곤한디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성실한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면담하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면담하시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야기가 자꾸 이제 길어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다음 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말을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할머니 그 이야기 됐고 다음 질문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얘기하다가 이야기에 좀 취하셔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좀 이렇게 주제를 벗어나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다시 그래서 이때는 어쩌셨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번 해서 질문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절대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거나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자료, 예를 들면 가족 앨범 같은 거 혹은 내가 그 장소에서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기억이 굉장히 잘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여기가 옛날에는 이 건물이 원래 없었어, 다 길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미리 챙겨 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피곤한지 꼭 체크를 하셔서 불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되도록 즐겁게 면담을 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담스러워 하셨던 혹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았던 그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콘텐츠 선정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자 콘텐츠랑 주제를 정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첫 단계를 하신 거예요. 첫 단계를 하셨고, 두 번째가 저희가 목차를 대략적으로 한번 짜봤죠. 나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써갈 거야. 그리고 제일 다루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나는 우리 마을의 뭐 지명과 관련된 거야. 혹은 나는 우리 마을의 어떤 장소와 관련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2단계까지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큰 주제, 작은 주제를 나누셨고, 그리고 1번부터 중요한 걸로 순서대로 지금 다 정리가 목차에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하실 일인데 선정한 주제에 맞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실 거예요. 이거를 인터넷을 사용하셔도 좋고, 책을 사용하셔도 좋고, 신문을 사용하셔도 좋고, 직접 인터뷰를 하셔도 좋은데,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가끔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뭐 담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내가 담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담양은 이런 거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써놓는 글들이 되게 있는데, 이런 거는 가급적 참고하지 마시고요. 공공기관이나 좀 믿을 만한 그런 사이트에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신문 기사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요즘 옛날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그 뉴스를 모아놓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담양이라는 글자를 치시면 1920, 30년대부터 신문이 다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자료 찾아보실 수 있게. 그리고 오늘 또 요거 하실 건데, 단락을 구성을 어느 정도 해보실 건데, 아까 목차 대충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목차에 맞게 한 단락 정도 되는 내용들을 오늘 작성을 웬만하면 해보시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로 내드려서 혼자 하시면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단락별로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 사진도 첨부하고, 뭐 표가 있으면 표도 첨부하고, 인터뷰 내용이 있으면 인터뷰 내용도 이렇게 구술 녹취록 만들어서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하기 전에 불필요한 문장이나 아니면은 이상한 문장이 있거나 별로 쓸데없는 말이 있다, 그러면은 삭제하거나, 아 이거는 좀 앞으로 가야 더 괜찮겠는데 하면 순서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 고치기, 이런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옆에서 즉석에서 바로바로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 아까 목차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완성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목차보다 조금 자세하게 만드는 게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뼈대요, 뼈대. 집 지을 때 우리가 기둥 이렇게 세우고 뼈대 연결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벽 바르고 벽지 바르고 단열재 바르고 막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뼈대를 세우는 단계인데, 일단 목적을 정한다. 소개할 건지 아니면 뭐 누구를 설득할 건지 이런 걸 정하라는 건데, 저희는 이미 정해졌죠. 마을을 소개하고 싶다. 그 다음에 글 전체 주제를 정한다. 나는 우리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조사할 거야. 나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기억에 대해 조사할 거야. 이런 주제 정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내가 무턱대고 글을 A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완성해야지, 이거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저도 쓸 때 항상 처음 부분에 뭘 써야지, 제일 중요한 가운데 부분에 뭘 써야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뭐 써야지, 이렇게 문장으로 딱딱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살을 불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다가 조금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3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쓰셔야 될 내용을 3단계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쉽게. 처음에 나 무슨 얘기부터 할래?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다 넣을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할래? 그리고 사진이나 자료를 3단계에 맞게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벗어나는 핵심 내용이 있으면 아까처럼 삭제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장 직접 쓰실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물에 다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예문을 다 넣었는데요. 비교적 쓰실 때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짧게 쓴 문장들을 이어붙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길게 써진 문장, 어지럽게 써진 문장을 자르는 거는 사실은 그 쓰신 분만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치다가 의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짧게 쓰시면 이걸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늘리는 거는 훨씬 쉽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만 일단 쓰시는 거예요. 나는 담양에 산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나는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은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에 산다. 난 담양에 산다. 이건 전달이 됐지만
훨씬 꾸며주는 말들이 들어가니까 살이 붙었죠. 그 다음에 은, 이가, 만도 이게 이제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는 조사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기분이 달라져요. 말 들을 때 나만 담양에 산다 이러면 아무도 안 사는데 나 혼자 산다 이런 느낌이고 나도 담양에 산다 이러면 내 친구도 사는데 나도 산다 이런 느낌이고 내가 담양에 산다 하면은 내가 스스로 담양에 살고 싶어서 살고 있다 혹은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상태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근데 나는 담양에 산다 이러면 보통은 그냥 내가 담양에 산다랑 나는 담양에 산다가 똑같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달라요. 나는 담양에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살지만 나는 특별히 담양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사실은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만 잘 갖다가 바꿔 쓰셔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침표가 찍혀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랑 문장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나무 숲속에는 새들과 다람쥐가 지저긴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람쥐가 지저귀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람쥐가 소리 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람쥐도 울긴 울겠죠. 근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거 고쳐줘야죠. 어떻게 고쳐주냐면 대나무 숲속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뛰논다. 혹은 다람쥐가 논다. 다람쥐가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신경을 조금 쓰려고 해보시고 저희가 어쨌든 도와드릴 거니까 막 내가 이거를 다 틀리면 안 돼. 이러시라고 이걸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너무너무 쉽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꾸며주는 말, 꾸밈 받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은 결코 슬픈 일이 맞다. 딱 들어도 이상하시죠? 원래 뭐가 뒤에 와야 돼요? 아니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말들은 짝꿍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짝꿍이 맞는지 맞춰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서 쓰시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그럴듯한 문장이 좀 써져요. 그리고 비록 힘든 일이어서 보람은 있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비록 힘든 일이지만 혹은 힘든 일일지라도 여기서 일이지만이라는 말은 일이다 플러스 하지만 이게 들어있는 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절대 그렇게 행동해서는 된다. 좀 이상하시죠?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안 된다가 와야 되는데 된다가 왔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이거 흔히 쓰시는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저도 이거 막 세세하게 따지지 않을 때는 그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의 짝꿍은 항상 기억하세요. 때문이다예요.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짝꿍이 꼭 필요해요. 때문이다. 자, 여기 지금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거. 요게 사실 별거 아닌데 요거만 조심해서 쓰셔도 사실은 별로 손댈 게 없이 굉장히 잘 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과제를 나는 오래 시간 안 끌고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여러 번 일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쓰실 때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네 가지 거를. 그러면 고칠 때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일단 1번을 진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짧게 시작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문단을 잘 구성하는 거. 이제 문장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글 보시면 신문 같은 걸 보셔도 앞에 시작할 때 한 칸 정도 띄워놓고 시작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문장들이 모이면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주제가 정확하면 문단이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분명해져요. 그래서 한 문단에서는 하나의 중심 내용을 먼저 쓴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다. 지금 이게 예시를 안 들고 말로만 하니까 약간 뭔 소리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을 쓰셨으면 뒷받침하는 문장을 써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장을 쓰고 싶어요. 담양은 대나무 공예품이 유명하다. 이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읽는 사람이 봤을 때는 대나무 공예품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대나무 공예품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이고 혹은 뭐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가장 인기 있는 게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가장 인기 있는 제품, 공예품이 죽부인, 죽광주리, 대자리 등이 있다. 이렇게 쓰면 앞에서 공예품이 뭔데, 뭐가 유명한데 라고 궁금해했던 거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죽부인이 뭐야? 죽광주리가 뭐야? 대자리가 뭐야?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읽는 사람이. 그럼 이 궁금증이 또 뒤에서 요렇게 문장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첫 시작을 일단 딱 정확하게 하시면은 뒤에 이어지는 거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짧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걸 먼저 써보시고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방금도 제가 그리고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속사, 접속어라고 하는 건데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쓰는 건데 이거 갑자기 담양은 대나무 공예품이 유명하다.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죽부인, 죽광주리, 대자리 등이 있다. 이러면 엥?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요? 이거는 뭐 그러나는 반대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유명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 그것,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따 예문으로 볼게요.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중에 꼭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이건 잘 쓰는 사람들도 맨날 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게 제가 예문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발행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소식지에 우리 마을의 대장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몇 개 안 남은 대장간을 내가 취재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 소식지였는데 대장간과 대장장이는 문화권을 막론하고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뭔데?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 뒤에 써주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와 함께 등장한 그들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왜? 지금 여기서 설명해야 될 건 요거예요. 중요한 사회적 역할. 뭘 했냐는 거죠. 무기도 만들고요. 농기구도 만들고요. 연장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첫 문장을 잘 쓰니까 뒤에 문장이 알아서 따라와 버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돼가지고 줄을 제가 나눠놨잖아요. 요렇게 한 덩어리가 단락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 싶은 말은 대장장이가 사실은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특히 농경사회에서 대장장이는 없으면 안 돼. 이미 여기 앞에서 힌트가 나왔죠. 농기구를 생산했기 때문에. 왜? 과거 시골 마을이나 장터에는 대장간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었어. 특히 거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연장을 벼르는 떠돌이 대장장이도 있을 정도였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장장이가 없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없어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있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장간을 만들거나 그 보찜 장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칼 갈아주고 수리해주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접속사 나왔죠? 그러나는 뒤집어지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단락까지 나온 내용은 중심 내용이 대장장이 진짜 중요했다. 그리고 특히 농경사회에서 진짜 중요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사회 70년대 이후에 공장들이 막 생기니까 누가 대장간에다가 물건을 맡기나요? 공장에 가서 하나 사오지.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주변의 대장간과 대장장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산업사회랑 대량 생산이 어떻게 했는데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왜냐면은 산업사회랑 대량 생산의 시대가 되면 대장장이가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현대 공장 기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빨리 효율성을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대장간을 쫓아내고 공장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어때요? 사람들을 돈 주고 대장장이가 사실 기술자잖아요. 그러면 막 30년, 40년 된 기술자를 데려다가 쓰면 인건비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배워가지고도 공장에서 기계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게 해외 공장으로 인건비가 싼 곳으로 다 이전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대장간의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자, 한번 중심 내용만 보면 대장장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떤 역할? 병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진짜 중요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간이 없으면 떠돌이 대장장이가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대 산업사회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대장간의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다 정리가 돼버렸죠.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이 오늘 쓰신다고 하면은 요 세 문장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장간과 대장장이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는 대장장이가 없어서는 안 됐다. 근데 산업사회와 대량 생산 때문에 대장간의 일감이 줄어들어서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요 세 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게 중심 내용이고요. 붉은 글씨가 상세한 내용. 그 다음에 초록 글씨가 접속사였어요.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시작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처음부터 완성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거북하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쉽게 하고 싶은 문장만 몇 개 적어보시고 요거를 요렇게 이어보고 저렇게 이어보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따가 저희가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실 거, 제일 중요한 거, 마을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걸 할 거예요. 이게 혼자 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이런 거를 같이 조사하면서 채워 넣을 내용들인데 마을 개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위치, 지형, 기후, 교통 현황 이런 것들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와 변천. 이미 잘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적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해서 이게 좀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을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걸 또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을의 역사. 옛날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서 현재 요러요러한 이름이 됐다. 그 다음에 마을의 현재. 요거는 현재 몇 명이 살고 뭐 몇 가구가 있고 요런 거. 그 다음에 마을의 문화유산. 유적지, 아까 막 고인돌 있다고 하셨잖아요. 고인돌 같은 거, 혹은 뭐 유물이 나왔다. 그 돌칼 같은 게 나왔다. 그럼 유물. 무형이나 유형 문화재가 마을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뭐 죽공의 장인이 계신다던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생태자원. 생태자원은 그 생태자원이 도대체 왜 생겨났냐, 여기가 왜 생겨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설명이 나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 인터넷에 있는 거랑 우리 마을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랑 다르다고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또 인터뷰에서 쓰셔도 돼요. 그 습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징. 예를 들면 거의 습지는 동물들하고 식물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는 막 수달도 있다고 그러고 뭐 물고기도 되게 많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수달이 있나요?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어르신들 중에 본 분들도 있을까요? 저 그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네, 그런 거. 그런 거를 조금 찾아가지고 적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고 어떤 식물들이 있고 주변의 경관은 어떻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습지만의 특징, 우리 고인돌만의 특징, 우리 마을만의 특징 이런 거. 그 다음에 세시풍속. 어렸을 때 계절마다 이렇게 절기마다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줄다리기 놀이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고 인터넷에 나온 거 참고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산나무나 산신제 같은 거 하시는 마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언제 어떻게 왜 했는지. 그 다음에 토속신앙.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 이렇게 집에 뭐 부엌대기 신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항상 갓 지은 밥을 막 이렇게 그 부엌 어디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한참 뒤에 다 식으면은 막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왜 도대체 멀쩡한 밥을 식혔다가 먹는 거지? 이랬는데 할머니한테는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이었던 거죠. 집을 지켜주는 신앙. 이런 거 찾아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신화, 전설, 민담. 요거는 이번에 다 못 찾으면 인터뷰 해가지고 채워주시면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늘 찾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에 나눠드렸는데 담양군청 사이트에서 12개 읍면에 대한 소개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정확한 자료일 거예요. 행정 관할하는 곳에서 파악한 자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명의 유래 같은 경우는 전남 설화 DB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의 지명이나 주제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 우리 마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인터넷이 이제 조금 익숙치 않으면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설화도 역시 전남 설화 DB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인터뷰가 이미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데서. 그래서 이건 실습지고요. 이따가 이제 지금 실습을 조금 해보실 거예요.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 마을에 일단 그 목차 작성하신 걸 바탕으로 기초자료 항목을 저희가 6가지 정도를 넣어 볼게요. 요거 말고 요거를 보시고 여기에 요 항목들을 저희가 채워갈 거예요. 요 항목들을. 네, 마을 기초자료 조사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참고하시면 돼요.